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리뷰 그 후 BMW 신형 3시리즈 330i에 대해서 한번 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30i는 지금 판매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내는 의견을 여러 군데서 이제 취합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330보다는 약간 스포츠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훌륭한 차 아니냐, 충분히 여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차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BMW의 스포츠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한 사람이 이 330i를 샀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운전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BMW만의 약간의 핸들링, 단단함 뭐 이런 것들을 원했던 분들은 또 충분히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죠. 사실은 이 330i 위에 좀 더 비싼 모델인 M340i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성이 강해요. 누가 타봐도 서스펜션도 그렇고 핸들링도 그렇고 차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330i의 가격으로 내려서 330i에도 포함이 됐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안 해볼 수는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M340i를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상당히 올라가는 자동차 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격 대비 차 성능에 대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330i에도 그런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는, 평소에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마음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3 시리즈보다 차가 많이 커졌죠. 실내도 커졌고 외부도 커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330i는 고스란히 그 느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M340i 같은 경우는 차가 커졌다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이 330i는 실내 어떤 넓어진 느낌, 차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대중적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BMW를 살면서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차는 직접적으로 비교된 차가 바로 뭐 벤츠 C클래스죠. 아우디 A4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차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벤츠 C300, 그 같은 엔진이죠. 2.0 4기통에 대략 한 250마력대 수준의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차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이 차의 장점은 연비가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전세대 모델의 330i 같은 경우 328이거나 330i가 같은 엔진이었죠. 그 차 같은 경우는 벤츠 C클래스보다 고속도로 연비가 약간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330i는 연비가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커졌는데 연비가 좋아졌다는 부분은 상당히 반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C300보다는 확실히 실내 룸도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뒷자리에 다리 놓는 공간이나 어깨 공간이 C300보다는 살짝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뒷자리 세 공간에 어른 3명이 나란히 앉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준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차 골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어른 4명이 타기에는 이제 아주 충분한 차로 바뀌었어요. 특히 다리 공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뒷자리도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앉더라도 뒤에 그렇게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의 실내 공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캠핑족들한테 좋겠죠. 보통 세단형 자동차는 1인 캠핑족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보통 2인 캠핑 정도 해도 충분히 이 차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아주 좋아졌어요. 자, 이제 그리고 출력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미국 사이트인데, 보시면 미국에는 330i가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도 있고요. 캐나다는 기본 엑스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이 차이점은 있고,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제로 60마일, 출발해서 96km 정도 되는 거죠. 제로 100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면 0.3초 정도 엑스드라이브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차가 마찬가지예요. 같은 차종에 4륜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초기 제로백 성능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4륜구동이 필요해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지해서 가속력을 더 원하시는 분은 엑스드라이브를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빗길 운전이나 스포츠 드라이빙을 많이 원하는 분들은 여러 부분을 위해서 엑스드라이브 선택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후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바퀴의 동력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운동 특성이 좀 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운전을 재밌게 하는 데 있어서의 4륜구동이 더 좋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운전을 재밌게 할 때는 후륜구동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운전 스킬이 있고, 남들보다 내가 운전석에서 해야 될 동작들이 좀 민첩한 사람들에게 권장할 사항이고요. 일반 운전자들은
그래도 후륜보다는 4륜 구동을 선택해서 운전하시는 게 안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에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드라이브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BMW 엑스드라이브는 상당히 토크 배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한 바퀴로도 거의 100%가 다 파워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민첩하고 빨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구간에서 차가 이상한 성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 엑스드라이브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단점은 있어요. 엑스드라이브가 눈길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미끄러우면 미끄러운 바퀴를 제외하고 한 바퀴로 힘을 몰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눈길에서 잠깐 멈췄다 가는 길이라든가 특히 살짝 언덕길 이런 길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벤츠의 C클래스, 왜냐면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두 바퀴에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눈길을 탈출할 때는 엑스드라이브보다 포매틱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BMW 엑스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겨울에 반드시 사계절용 타이어가 아니라 윈터 타이어를 꼭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머플러 사운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안 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를 들면 살짝 걸걸거리는 느낌 정도 들어온다고 할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대하신 만큼의 그 머플러 사운드는 들어오지 않아요. 머플러 사운드를 정말 원하시면 M340 이상의 차를 올라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M340i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나올 그 신형 M3나 M4랑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M340i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성이 강해요. 이 330i와 M340i는 겉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차를 운전했을 때 갖는 느낌은 그 출발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330i랑 비교하는 것보다 나중에 진정한 M차가 나왔을 때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i의 또 좋은 점이 기아 변속 부분이에요. 330i만 해도 그냥 평소에 오토 모드로 계속 다니시지만은 말고 때로는 패들 시프트가 있을 경우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레버에 그 수동 모드로 변환을 해서 운전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엔진 브레이크 사용할 때 그렇고요. 그리고 좀 더 가속과 감속을 적극적으로 할 때 오토 모드에만 두지 말고 한번 수동 모드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 ZF 미션이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변속 타이밍보다 더 빠르게 가져오고 그리고 그 순간의 변속 타이밍이 그 RPM 영역대에 따라서 타이밍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RPM에서의 변속 느낌은 정말 스포츠카 못지않게 변속 타이밍이 빨리 이루어지고요. 물론 저RPM 때는 살짝 느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오히려 오토 모드보다 더 느리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즐거움이나 전체적인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수동 모드로 한번 운전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모드에 만약에 심취하잖아요. 이 330i도 충분히 스포츠 드라이빙도 가능할 정도로 차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랜스미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이 3 시리즈 330i에 들어가는 ZF 트랜스미션은 정말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점만 있냐? 안 좋은 점도 얘기를 해야겠죠. 안 좋은 점은 일단 가격이 또 올라갔다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330보다 물론 큰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몇 년 안에 이 3시리즈가 5시리즈 가격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미 M340i는 기본 5시리즈보다 훨씬 비싼 차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330i마저 그렇게 되다 보면 글쎄요, 3시리즈를 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5시리즈도 더 높아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차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2019년에서 2020년식으로 올라오면서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같은 차인데 물론 기존의 옵션인 부분을 기본 사양으로 넣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옵션을 두고 가격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더 소비자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3시리즈만 해도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많이 묶어가지고 소비자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게 쉽게 얘기해서 이 옵션은 내가 필요한데 이 옵션은 난 필요 없어. 그런데 결국은 패키지로 사야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3시리즈의 그 부분을 잘 많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사실 남습니다. 이 차에 대한 일반적인 컴플레인이나 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콜 사항이 하나 걸렸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오히려 안전벨트를 더 잡아주는데 그게 이제 몸에 상해를 입지 않게 정확히
특히 정해진 압력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갈아야 되는 그 리콜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차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리콜 사항을 모르셨던 분이 계신다면 BMW 측에 한번 연락해 보시고 내 차가 리콜에 걸려 있는 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1년이 됐는데도 아직 크게 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없네요. 그만큼 무난하고 많은 대중들한테 호감도가 있는 차로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돌 테스트 된 걸 볼까요? 이 차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거는 IIHS,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행하는 충돌 테스트인데요. 다 좋다고 나오죠. 뒷좌석 양쪽에 있는 테스트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 좋은 점이 헤드라이트 부분, 이 부분은 뭐 사고가 난 다음에 헤드라이트의 작동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헤드라이트는 별로로 나왔네요. 라이트 부분은 다 좀 별로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라이트가 다 깨져서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오, 벌써 한 2만 킬로 탄 차가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세차 가격이 한 5만 불 정도 되는 가격인데 뭐 디스카운트에서 샀으면 5만 불 밑으로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M 스포트 패키지도 없고 생각보다 뭐 키로수도 적지 않은 편이고요. 옵션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옵션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대략 그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기존의 3 시리즈의 그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좋아지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를 찾는 사람과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또 불만사항, 근데 이게 아주 미미한 불만사항인데요, 럭셔리함이 떨어졌다고 얘기들을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 현재 이 3시리즈 뿐만 아니라 이 전세대 3시리즈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3시리즈만의 특별한 불만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BMW의 럭셔리함의 문제는 이 3시리즈에 국한됐다기보다는 모든 영역대에서 다 공통적으로 약간씩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나 아우디 같은 경우가 더 고급져 보이게 요즘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가 돼서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BMW가 소비자의 불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또 구현해낼지, 현재 나오는 디자인에서는 크게 기대를 못한다고 하면 다음 디자인을 기대하게 하는데 아직 다음 디자인의 세그먼트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수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다른 BMW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3 시리즈를 고를 때 좀 더 고급함으로 가냐 아니면 스포츠로 가냐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3 시리즈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30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모난 차 아니고 누구나 타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나타난 큰 불만사항이나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차 살 때 디스카운트 부분을 어떻게 잘 받아서 살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구매를 원하는 분들이 좀 더 차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겠지만 이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를 어떻게 사야 될지, 어떻게 딜을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이 차를 사기 위한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